제가 먼저 질문 몇 개를 던지고 여러분들의 이제 뜨거운 질문들을 받아서 이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쉽게도 다른 배우님들 못 오시고 이제 김시현 배우님만 오셨는데 김시현 배우님께도 좀 많은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빛과철이 이제 올해 가장 먼저 열리는 전주영화제 경쟁작으로 초청이 돼서 이런저런 국내 영화제에 나가면서 또 올해 마지막 영화제인 서독제 또 경쟁작으로 왔습니다. 개선자님 소감이 안 가실 것 같아요. 네, 이제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이제 첫 선을 보여드렸고, 이제 근데 전주국제영화제가 이제 비공식적으로 열려가지고 이제 일반 관객분들을 만나볼 기회가 이렇게 적었고, 그 이후에 전주국제영화제 장기 상영을 통해서 이제 서울 관객들을 이제 만나게 됐고, 그리고 이제 연말에 이제 서울 독립영화제 다시 마지막으로 이제 영화제에서 관객분들 만나게 돼가지고 사실 뭐 기분이 좀 되게 많이 좋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2011년에 이제 서울 독립영화제 이제 단편 영화로 이렇게 왔었는데 9년 만에 이렇게 다시 서울 독립영화제에서 영화를 틀게 돼가지고 되게 기분이 좋고 약간 감개무량한 그런 기분입니다. 모든 지구의 가장 기본일 텐데 빛과철을 구상하신 이게 굉장히 일상적인 평범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아주 독특하다고 말해야 될까요? 굉장히 복잡하고 그런 이야기인데 어떻게 구상하시게 됐는지 여쭤봅니다. 네, 이제 빛과철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사건보다는 인물을 먼저 생각을 했고요. 이제 희주와 영남이라는 두 인물을 좀 오랫동안 좀 생각해 왔고, 뭔가 이렇게 같은 처지에 있지만 전혀 상반된 입장에서 올 수밖에 없는 어떤 두 인물의 어떤 대립, 두 인물이 만나서 변화하고 마주보는 그런 이야기를 좀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두 인물에 대한 어떤 희주와 영남이라는 두 인물에서 이 영화가 출발을 했고, 근데 이제 영화를 이제 구성을 하다가 보니까 그 두 인물만 가지고서는 서로 만날 수 없는 평행점을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은영이라는 이제 박지우 배우님이 연기하신 은영이라는 인물을 넣어서 이 세 인물이 약간 맞물리면서 서로가 서로에 갈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좀 만들어 보고 싶었습니다. 네, 이 지금 감독님 말씀이 이후에 여러분들이 해주실 질문에 또 어떤 힌트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시현 배우님께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많이들 아직은 못 보셨을 것 같은데 그 마리클레르라는 패션 잡지에 김시현 배우님의 화보, 근사한 화보와 함께 아주 간단한 문답이 실렸어요. 어쨌든 지금 나가신 다음에 마리클레르 접속해가지고 보시면 책을 사보셔도 좋고요. 김시현 배우님의 어떤 많은 더 자태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서 했던 간단한 인터뷰에서 이제 김시현 배우님은 빛과철은 애증의 대상이라고도 하셨고, 연기를 계속해도 될지 모르겠다 정도로 되게 엄청 힘드셨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떻게 이 영화에 임하셨고 그 인터뷰의 진실은 무엇인가요? 일단 네, 인터뷰한 내용을 하면은 너무 일단 초반에 이제 감독님께서 캐스팅 제의가 들어오셨고 시나리오를 읽고 나서 너무 감사했어요. 저한테 내가 이런 긴 호흡에 그리고 좀 배우로서는 굉장히 이제 도전을 해보고 싶었고 굉장히 좋은 영화라고 생각했고, 근데 이제 한편으로 정말 인물로 들어갔을 때는 내가 이거를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걱정이 좀 많았었어요. 그리고 사실 이제 저도 좀 약간 그런 중압감이 좀 컸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혜란 선배도 그렇고 사실 이게 독립영화긴 하지만은 또 너무 스태프들도 이제 상업영화에서 하시는
인생에서 빛과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너무 좀 그냥 개인적으로 힘들어서 끝나고 나서 진짜 좀 처음으로 내가 계속 연기를 해도 될까라는 질문이 띄어지는 그런 영화였어요. 그래서 예전에 대상이라고 했던 거고, 근데 지금은 다시 좀 마음을 잡고 해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여기 적혀 있듯이 질문 선정된 선착순 세 분께 아주 간략한 선물을 드리는데요. 선착순 세 분 질문을 일단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빛과 철 제목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끝나고 빛과 철 제목에 대해 보시어보고 있어요. 제목을 빛과 철이라고 지으신 이유는 뭔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이제 빛과 철이라는 제목은 사실 좀 고민이 많았어요. 사실 최종적으로 빛과 철이라는 제목으로 정해졌는데 좀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다 생각이 들었고 너무 관념적이지 않나 이런 고민도 사실 많이 했었는데 저는 약간 조금 그렇게 해도 이 영화 잘 어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고, 빛과 철이라는 제목에 좀 담긴 의도는 좀 빛 뭔가 환하고 밝고 좀 그런 것들, 철 뭔가 되게 어둡고 육중하고 되게 무거운 것, 그런 것들이 좀 상반된 요소들이 좀 부딪혀서 생긴 어떤 파열음, 뭔가 상반된 요소들이 부딪혀서 생긴 어떤 이야기, 그런 것들이 이 영화와 좀 잘 어울리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런 너무 관념적인 제목을 하는 거에 대한 좀 불안도 있었는데, 이제 첫 장면, 오프닝 장면을 찍으면서 뭔가 말로 정확하게 설명 못하겠지만 뭔가 이 영화가 잘 어울리는 제목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빛과 철이라는 제목으로 좀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럼 이 질문 해주신 분 네. 전달해 드릴 거고요. 두 번째 질문은 영화 잘 봤습니다. 서사가 TV 드라마와 비슷한 것 같아 묻겠습니다. 혹시 참고하신 작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건 약간 TV 드라마와 비슷하다는 그런 느낌이신 것 같은데요. 혹시 레퍼런스? 네, 뭐 TV 드라마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어떤 의도로 하신 것은 대충 느낌이 없는 뭔가 자꾸 어떻게 보면 좀 자극적일 수 있는 그런 사건에 대한 반전의 뭔가 연속들이 뭔가 드라마적인 요소와 좀 비슷하지 않나 라는 생각도 했었고, 참고를 했다는 거는 저는 이제 뭐 시나리오 쓸 때 사실 여러 작품들을 좀 참고 삼아서 좀 공유를 했었고, 여러분 다 아시는 뭔가 아시카르 파라디 감독의 뭐 시미가 나들이 가려고 이런 작품들을 좀 보면서 뭔가 이야기 구조에 대한 것들, 인물이 어떻게 맞부딪히고 이런 것들을 좀 고민했고, 근데 아무래도 좀 훨씬 더 저희 영화보다 대단한 영화이기 때문에 뭔가 신경을 쓰면서 비슷하다고 생각했지만 쓰면 쓸수록 좀 뭔가 좀 달라지고 뭔가 따라갈 수 없는 그런 한계점을 많이 느꼈고, 그래서 뭔가 이 영화만의 좀 다른 길을 가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참고를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시나리오 쓸 때는 좀 여러 것들을 참고했지만 촬영이 들어가면서부터는 뭔가 이 영화의 고유적인 어떤 특징들, 이 영화가 가진 어떤 뭔가 장점들을 좀 살리려고 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이제 이 관련되는 질문들이 좀 있는데, 아무튼 엔딩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좀 많이 나올 줄 알고 있었고, 영화 중간에도 고라니가 도로에서 로드킬을 당한 장면이 나왔고, 마지막에도 사고난 도로에서 고라니가 나온 장면으로 영화가 끝이 났는데요. 차 사고도 어쩌면 그 둘의 의지에 의한 사고가 아니라 제3자인 고라니로 인한 일어날 잊지 못할 사고였다고 생각하시는 것인가요? 라는 질문인데, 어쨌든 고라니에 대한 질문 같아요. 네, 이제 아무래도 영화가 고라니 얼굴로 끝이 나서 여러분들이 과연 고라니가 무슨 뜻일까 어떤 그런 궁금증이 많이 생기실 거라 생각했고, 사실 이 고라니라는 게 영화에서 두 번 등장하잖아요. 근데 두 번 다 다른 고라니라고 저는 설정을 했어요. 근데 처음에 이제 등장했던 사체로 등장한 로드킬 당한 고라니가 좀 새끼 고라니였고, 마지막에 등장하는 이제 고라니가 그 죽은 새끼를 찾아다니는 어미 고라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뭔가 그런 고라니의 어떤 눈빛에서 영화를 끝내고 싶었고, 고라니가 무엇을 의미하냐고 하면 사실 딱히 무엇이다라고 정확하게 이렇게
하나로 모아진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여러 가지 좀 가능성을 염두에 뒀었고, 다만 제가 좀 바랬던 것 중에 하나는 이제 고라니의 마지막 눈빛에서 이제 사라진 은영이를 좀 생각해주길 좀 바랬어요. 거기서 뭔가 은영이가 이제 다른 인물들에 비해서 다른 인물들은 정확히 어떻게 보면 끝맺음이 있고 좀 퇴장이 있고 뭔가 결말적으로 좀 해소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은영만큼은 좀 약간 공백을 남겨두고 싶었어요. 그래서 은영이 과연 어디로 갔을까라는 그런 궁금증을 영화가 끝이 나도 좀 더 이어가주길 바랬고, 그래서 마지막 고라니 얼굴에서 좀 사라진 은영이 그때서야 좀 생각이 나길 바랬어요. 그 희주와 영남이라는 두 인물이 이제 영화 막바지로 가면서 뭔가 이 사건의 진실에 좀 근접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서로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면모를 보이잖아요. 근데 그게 좀 더 되게 가속화될수록 우리는 이제 은영이라는 존재를 좀 잊어버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잊어버렸던 은영이를 마지막 또 고라니 얼굴에서 좀 떠올려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좀 그렇게 고라니에서 끝을 맺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그 두 번째 질문하고 세 번째 질문 하셨던 분 손 들어주시면 선물 전달하도록 하겠고요. 저쪽에도.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시은 배우님에 대해서 좀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이시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또 감독님께 들었는데요. 조도와 채도에 신경을 많이 썼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불이 켜져 있어도 어둡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영상 제작에 중점적으로 설정한 방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 영화는 어떤 빛과 어떤 그림자의 어떤 차이에서 대비해서 좀 어떤 효과적인 걸 드러내고 싶었고, 이제 희주, 영남, 은영 이 세 인물을 놓고 봤을 때 인물이 뭔가 좀 평면적 인물이라기보다 좀 되게 복합적인 인물을 좀 생각했어요. 뭔가 밝은 면도 있지만 또 어두운 면 동시에 가지고 있고, 그래서 뭔가 촬영적으로도 좀 이미지적으로도 좀 밝게 햇빛을 받을 때, 그리고 어둠이 잠겼을 때 그걸 통해서 인물의 어떤 감정과 어떤 표정을 좀 더 극대화시키려고 좀 노력을 했고, 그런 식으로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사실 이 영화를 촬영을 할 때 어떤 이미지적으로 가장 고민했던 건 그런 거였어요. 사실 촬영 감독이랑 이 영화에 대해서 어떻게 촬영을 할까 또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결국에는 좀 뭔가 이미지적으로 뭔가 많이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들보다 배우의 얼굴, 인물의 감정에 좀 집중하자. 우리가 이 영화가 가진 힘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배우들이 해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 배우들이 가진 감정을 우리는 충실히 담으려고 좀 노력을 했어요. 이 영화는 그 현란한 캐스팅, 하여튼 그 화려한 캐스팅도 굉장히 이 영화를 빛내게 한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건 핵심 인물은 분명히 그 희주였던 것 같아요. 영남도 있고 여러 명이 있지만, 희주는 굉장히 여러 명을 상대를 하면서 이렇게 감정을 쏟아야 되는데, 김시은 배우님께서는 어떤 장면이 가장 정신적으로나 연기적으로 힘드셨는지. 전반적으로 안 힘든 장면은 없었던 것 같고, 좀 희주를 보면은 좀 쉬어가는 그런, 진짜 이 인물이 일상을 살아가는 보여지는 장면이 없잖아요. 그래서 영남은 초반에 영남도 굉장히 이제 시달아서 가는 장면이 많지만 부러웠어요. 초반에 이제 막 머리도 잘라주고 되게 따뜻한 그런 장면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감독님한테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희주는 이렇게, 그리고 초반에 이제 영남을 만나기 전에 이제 다시 마음을 잡고 다 잘해보려고 공장에 이제 와서 하는데, 그런 것도 좀 감독님과 좀 데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좀 잘해보려고 희망적으로 생각하고 좀 이제 웃기도 하고 했는데,
감독님과 그런 약간 좀 마찰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계속 이제 희주는 사실 그것도 맞고 계속 이제 남편에 대한 그런 죄의식을 계속 생각하고 있는 인물이고 거기에서 굉장히 짓눌려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사실 어느 하나가 힘들었냐고 하면은 사실 전반적으로 좀 힘들었던 것 같고 그거 같은 그 장면도 굉장히 많이 영향 하셨던 혜란 선배랑 많이 얘기하고 감독님이랑 같이 좀 고민을 많이 했던 장면이 마지막에 이제 저희 기숙사에 이제 은영이 없어지고 찾아오잖아요, 영남이. 그래서 그 마지막 차 타고 가기 전에 서로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런 장면은 그 현장에서까지 많이 대사 소장도 일어나고 리허설도 많이 하고 했던 기억이 나요. 감독님 이렇게 배우에게 이렇게 공간을 드리고 밀어붙이시고 하셨습니다. 사실 그 김시윤 배우 얘기처럼 그런 어떤 희주라는 인물에게도 좀 뭔가 여유를 만들어 줄까 그런 고민도 많이 했었어요. 이제 말했다시피 이제 영남, 이제 염혜란 배우님 연기하신 영남 역할에는 약간 그 중간에 이제 머리를 잘라주는 그런 장면을 통해서 뭔가 이 사건 어떤 외부인 어떤 감정적인 것들을 좀 표현을 했는데 희주에도 만들어 주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했는데 뭔가 이렇게 잘 되지 않은 것도 있었고 좀 이 감정을 한번 벗어났다가 다시 돌아온다는 게 뭔가 되게 이 영화의 마이너스라고 좀 생각했고 그래서 좀 뭔가 희주라는 인물 그리고 김시은 배우님의 좀 미안하긴 하지만 이 영화는 희주라는 인물은 좀 더 멈추지 말고 달려나가는 인물이 좀 된다고 좀 생각해서 좀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 사실 관련된 질문이 있는데 연기력들이 누구 하나 빠지지 않고 인상적이었습니다. 캐스팅 비하인드에 대해 들어보고 싶습니다. 근데 세 분뿐만 아니라 이주원 배우도 있고 되게 많은 배우들을 이렇게 끌어들이셔가지고 영화 만들었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화려한 캐스팅을 하시게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화려한 캐스팅이 된 거는 이제 사실 저도 약간 놀라운 일이고 이렇게까지 훌륭하신 배우분들이 이렇게 다 주실지는 몰랐는데 다들 이렇게 흔쾌히 해주셔가지고 저도 되게 행복한 마음으로 캐스팅 됐고 촬영에 임할 수 있었고 캐스팅을 뭔가 고민을 할 때 가장 원칙 같은 것 중에 하나가 당연히 이제 염혜란 배우님, 김시윤 배우님, 박지우 배우님, 강진아 배우님 다 훌륭하신 배우들이지만 이 배우들이 좀 기존에 보여줬던 모습 그런 것들에서 좀 약간 비껴나가는 좀 뭔가 조금 차별되는 그런 지점의 배우들을 좀 필요로 했어요. 그래서 뭔가 김시윤 배우님, 염혜란 배우님, 박지우 배우님이 이 영화에 처음 등장했을 때 그 인물이 뭔가 어떻게 행동할 건지, 어떻게 흘러갈 건지 좀 이런 것들이 좀 예상에서 좀 벗어나길 좀 바랬고 그렇게 해야지 이야기가 조금 힘을 받는다. 인물들이 뭔가 예상되는 지점으로 움직이기 좀 원치 않았어요. 관객도 그런 거에 좀 뭔가 왜 저렇게 하지? 왜 저렇게 다르게 하지? 라는 어떤 궁금증을 안고 가길 바랬고 그래서 그런 캐스팅 할 때도 그런 어떤 기존의 이 훌륭하신 배우들의 어떤 다른 모습을 보여주려고 좀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또 아까 지금 김시윤 배우님이 말씀했던 그 장면과 관련된 질문이 있는데 감독님이 대답해 주시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갈수록 누가 더 키를 쥐고 있느냐 사건에 대해 뒤집어 놓을 수 있는 사실을 알고 있느냐에 따라 팽팽해지는 긴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시윤 배우님의 집에서 희주는 알고 있지만 영남은 모르는 각각 자살을 생각할 만한 요인 그런 상황을 구현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 사실 이 영화 같은 경우는 이제 되게 수면 안에 되게 많은 정보들이 쌓여 있고 이 정보를 뭔가 인물이 각각 조금씩 알아가면서 뭔가 이 사건의 실체에 좀 다가가는 그런 구조로 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뭔가 그런 식으로 좀 구성을 했던 것 중에 하나는 좀 뭔가 알아나가는 재미도 있겠지만 좀 뭔가 결국에는 이 영화도 미스터리라는 것들이 좀 필요로 했고 사실 처음에 이 영화의 출발점은 뭔가 과연 그날 밤 그 도로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그런 어떤 궁금증, 어떤 질문에서 출발해서 그걸 찾아가는 어떤 과정이었지만 뭔가 이야기가 좀 더 진행이 되고
뭔가 좀 사건 실제 좀 다가갈수록 결국에는 우리가 알아보고 싶은 것, 알아야 할 것들은 뭔가 희주의 남편, 그리고 영남의 남편, 이 남편들이 당날 밤 무슨 생각을 했을까, 무슨 마음이었을까, 어떤 그래서 사건의 미스터리에서 어떤 감정의 미스터리, 어떤 마음의 미스터리로 좀 전환되는 그런 이야기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뭔가 인물들이 결국에는 그 마음을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했고, 희주도 자신이 몰랐던 어떤 남편의 그 당시 어떤 생각들, 마음들, 그런 것들을 알게 되면서 무너져 내리고, 영남 또한 뭔가 자신이 혹시 나갔을지도 모르는, 혹시 외면했을지도 모르는 그런 감정들, 마음들을 좀 알아가면서 조금 뭔가 무너져 내리는 그런 인물들을 생각했어요. 또한 뭔가 희주도 영남에 대해서 좀 더 가깝게, 뭔가 나와 되게 대립적인 인물이라 생각했지만 뭔가 되게 같은 지점을 공유하고 있구나, 그래서 뭔가 나와 접점이 있구나를 알게 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함부로 뭔가 화해를 시도한다거나 뭔가 희망을 얘기할 수는 없는 그런 처지에 있는 어떤 인물들, 그런 것들을 좀 끝까지 한번 가보고 싶었어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야지 뭔가 인물들이, 그래서 마지막 그런 뭐 기숙사에서 뭐 목을 조르고 하는 그런 감정들, 대사들이 뭐 희주가 영남한테 얘기를 하지만 또 영남이 희주한테 얘기를 하지만 그게 뭐 상대방이 아니라 자신에게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처럼 들렸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뭐 관련된 질문일 수 있는데, 마지막에 영남의 남편을 살린 이유는 무엇이냐는 질문도 있습니다. 네, 살려야 된다고 생각했고, 되게 어둡고 우울한 이야기지만 저는 이 영화가 끝이 났을 때는 이 절망에서 한 발자국 좀 걸어 나오길 바랬어요. 그래서 뭔가, 그래서 저는 사실 영남의 남편이 깨어나고 희주와 영남이 다시 이제 진실을 찾으러 깨어난 남편한테 가면, 그래, 우리들이 그렇게 찾던 정답이 있을 거야, 거기서 한번 결판을 보자라고 가는 그런 과정이었잖아요. 저는 근데 거기 가도 과연 이게 정답이 있을까? 정답을 알 수 있을까? 그게 왜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느냐면, 결국에는 그게 어떤 뭐 정확한 진실, 뭐 정확한 자료, 정확한 증거 이런 것들이 아니라 마음의 문제고, 영남의 남편, 남길이 뭔가 마음을 털어놓지 않는 이상 우리는 알 수 없는 것들인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남편이 깨어난다고 한들 우리는 희주와 영남이 그렇게 알고 싶어하는 진실도 찾는 거는 또 어렵고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뭔가 중단해야 됐고, 끝없는 뭔가 이 진실 찾기 어떤 투쟁을 중단해야 됐고, 근데 그 중단이라는 게 과연 그들의 힘만으로는 저는 불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뭔가 고란이라는 어떤 인간적인 게 아닌 비인간적인 어떤 무언가가 이들을 좀 멈춰서주길 바랬어요. 브레이크를 세워주길 바랬고, 거기서 뭔가 조금 이제 그만하고 이제 사라진 은영은 어디 갔어? 우리 은영은 찾아되지 않겠어? 그래서 뭔가 좀 다른 이야기가 영화가 끝나고 이루어지길 좀 바라는 마음에서 너무 절망적이지 않게 영화가 좀 끝이 나길 좀 바랐어요. 이 영화를 그냥 희주의 관점으로만 바라보게 된다면 어떤 면은 약간 좀 사이코 스릴러 같은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혼 소송을 하고 있었던 거, 그 남편의 그때 심경을 마치 몰랐다는 것처럼, 이 영화가 계속 미스터리를 한꺼풀씩 벗겨내는 구조의 영화인데, 어쨌든 그게 드러날 때는 마치 희주는 그걸 몰랐다는 것처럼 보이다가 이걸 뒤늦게 깨닫는 그런 느낌으로 보이기도 하거든요. 어쨌든 김시훈 배우님께 여쭙고 싶은 것은 이 희주의 이 캐릭터의 흐름을 어떻게 파악하셨나. 그 시작에는 정말 되게 순수한 어떤 그런 사람으로 시작해서 점점 남편에 대해서도 알게 되고, 사고에 대해서도 알게 되고, 뭐 진실에 대해서 점점 가까이 가는 그런 느낌이기도 하지만, 결국엔 자기에 대해서 알게 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감독님 말씀하셨고, 그렇게 본 것 같은데 어떻게 느끼셨는지. 그러니까 이게 뒤에 나오잖아요, 남편과의. 그래서 사실 감독님이랑 초반에 촬영 들어가기 전에 그런 거, 남편과의 이제 사이, 그리고 어떻게 살아왔을지에 대해 관해서 얘기를 많이 나눴었어요. 그리고 사실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굉장히 영화 초반부터 희주는 그거에 너무 휩싸여 있고 남편이 혹시 남편의 죽음이 나 때문이면 어떡하지에 대한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외면하고 싶어하고 그리고 그런 거를 정면으로 알게 됐을 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하는 그런 너무나 고통스러울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벗어나고 싶어하고 외면하고 싶어하는 인물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게 뭔가 되게 그거에 짓눌려서 사는 인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게 정말 나 때문이라는 그게 피할 수 없는 게 내 눈앞에 다 이렇게 있다면은 희주가 과연 어떻게 그거를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그런 과정에서 근데 영남이 내 눈앞에 희주 앞에 나타나고 그리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벗어나고 싶어하는 인물인데 아 이게 나 때문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라는 어떠한 굉장히 희주한테는 굉장히 이제 한 줄기 빛 같았을 것 같아요. 이게 내가 아닐 수도 있겠구나라는 게 그래서 그때부터는 사실 그냥 신중도 아니고 딸의 그런 이야기로 굉장히 믿어버리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막 달려나가잖아요. 그게 좀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은 어떻게 살아갔지 너무 막막하고 못 살지 않았을까 해주는 유일하게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그거를 이성적으로 아니지만은 맞다고 생각하고 간 건지 아니면 정말 그걸 믿어버렸는지는 자기도 모를 정도로 그게 너무나 컸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마음이 그래서 그렇게 달려나갔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사실 마지막에 고라니를 생각했을 때 시나리오 처음에 읽었을 때 저는 남편 같다고 생각했거든요. 죽은 남편이 이제 그만하라고 얘기해주는 것 같은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다시 차를 돌리고 괜히 여쭌 건데 그러면 이제 이 정리 끝난 뒤에 희주는 조금 행복해졌을까요? 행복은 잘 모르겠고 어쨌든 굉장히 궁금해했던 그런 사건의 영남과 끝까지 서로의 밑바닥까지 가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이 영남을 막 괴롭히거나 하진 않았을 것 같고 그와 동시에 나도 좀 누가 이 가해자고 누가 이 사람들을 죽였고에 대한 거는 조금 내려놓지 않았을까 집착은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아예 없어지진 않았겠지만 또 마지막 순간에 희주에 대한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정말 희주 연기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인물의 캐릭터를 위해 뺨을 때린다든지 운전대에 머리를 박는 장면들을 연기보다 아프셨을 텐데 모든 장면의 감정도 매 순간 몰입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나 그 중에서 가장 애착가는 씬이 있을까요? 괴로웠던 거 말고 이건 좀 애착가는 걸로. 저는 그 은영이가 저희 방에 왔을 때 라면을 끓여주잖아요. 거기서 최대한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배우의 욕심으로 또 인간적인 면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따뜻하게 너무 다 이제 막 그런 장면이어서 근데 그것마저 좀 커트를 당했던 것 같아요. 너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좀 어쨌든 희주가 하는 행동에 있어서 영남의 딸이기 때문에 너무 믿고 얘가 왜 나한테 이거를 다 알고 왔을까 모르고 왔을까 모르는 상태에서 그런 경계심을 가지고 있지만 굉장히 좀 자신의 또 어렸을 때의 모습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마음도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관객분 그렇게 얘기했었던 것 같고, 그래서 그게 좀 애착이 가는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네, 지금 계속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생각보다 좀 너무했나 싶은 생각이 좀 많이 들고, 이제 뭐 김시윤 배우님이 했던 그런 얘기들도 저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좀 뭔가 당시에는 좀 냉정해지고 싶었어요. 좀 냉정해지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앞으로 다음에 또 각본을 쓰게 되면 조금 더 인간적으로 보듬을 수 있는 그런 걸 다시 좀 해보고 싶고, 그래서 뭔가 저는 김시윤 배우님한테 고마운 게 많아요. 이제 이 영화를 하면서 뭐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많이 힘들었을 거라는 것을 누구도 잘 알고 있고, 처음 이 이야기를 쓰면서도 이게 이 어떤 배우가 와서 이 어떤 역할을 할까라는 그런 걱정도 많았는데, 이제 김시윤 배우님이랑 같이 하게 되면서 사실 다른 인물과 다르게 이제 희주라는 인물은 어떤 정확한 목표점이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어딘가 도달해야 되는 목표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 또한 뭔가 찾아나가는 그런 과정이었어요. 뭔가 정확하게 어떤 그 관역에 도달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어떤 이 안개 속과 어둠과 그 그림자를 헤매다가 어느 순간 어떤 빛을 발견하길 바랬고, 발견해주길 바랬고, 임지윤 배우님이랑 같이 하게 되면서 뭔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뭔가 이 배우랑 함께 하면 뭔가 같이 찾아나갈 수 있겠다. 당장 뭔가 되게 이미 완성된 배우는 아니지만 같이 뭔가 저도 이미 완성된 감독이 아니기 때문에, 미숙한 감독이기 때문에 같이 무언가 함께 하면 같이 뭔가 찾아나갈 수 있겠다, 어딘가 도달할 수 있겠다,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김시윤 배우랑 하면서. 그래서 뭔가 결과적으로 그게 뭐 관객분들이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저 나름대로는 되게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이제 김시윤 배우님이 여기까지 같이 해준 것들, 그렇게 이 험난한 시간들 같이 통과해서 여기 스크린이라는 것에 결국에 우리 어떤 결과물이 투영될 수 있는 순간을 같이 만들어줬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래서 다음에 방금 했던 얘기를 잘 귀담아 들어서 다음에는 좀 더 인물을 보듬을 수 있게 이렇게 한번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뭐 새로운 질문은 못 드리겠는데, 이미 들어온 질문은 좀 단답형으로 빨리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끝부분에 보면 공정이 못하는 모습이 있는데 의도적인 연출인가요? 네, 뭔가 약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뭔가 상징적인 의미로 생각했어요. 뭔가 공장이라는 어떤 공간에서 우리가 어떤 사고가 벌어졌고, 거기서 뭐 남길이가 사고를 당했고, 그래서 뭔가 거기에 대한 분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영남뿐만 아니라 뭐 팔 다친 정모 그리고 가장 기원 모두 그 공간에 대해서 분노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가장 제가 그 장면을 통해서 뭔가 정확히 논리적이지 않지만 감정적으로 표현하면 영남의 어떤 마음을 그렇게 좀 표현해 주셨어요. 내 남편을 저렇게 사지로 몰아넣게 만드는 어떤 공간에 대한 어떤 분노, 감정을 어떤 이미지적으로 영남이라는 인물이 그것을 바라보는 그런 느낌들을 좀 가져가고 싶었어요. 첫 오프닝 장면에서 차량이 사건 현장을 지나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차를 운전한 사람은 시윤 배우님을 연기해준 역할을 오빠였나요? 시점이 이게 있는 건지. 네, 시점이 있는데 이제 영화가 저는 상관없는 제3자의 시점이고, 약간 그것을 통해서 그냥 사고 현장을 지나가는 그냥 아무나의 어떤 시점이었어요. 근데 그 아무나의 시점이 그 관객과 같아지길 좀 바랬어요. 관객을 그 차에 태워서 이 사고 현장을 지나쳤다가, 그래서 함께 이 영화에 어떤 같이 동참해주길 바랬고, 지나쳤던 이 곳을 결국에는 다 돌고 헤매가지고 관객도 함께 그 자리에 다시 돌아오면서 엔딩에서 영화 끝을 나길 좀 바랬어요. 근데 그냥 지나가는 말이지만 거기에 굉장히 부서진 차 2대까지 동원할 정도로 상당히 비용? 그런 걸 어떻게 구하셨는지? 네, 아무튼 그 장면을 꼭 찍고 싶었고, 그래서 뭔가 비용이 들긴 했지만 그만큼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 여러 군데 다른 곳에서 좀 아껴가면서 거기에 좀 꼭 뭔가 이미지를 좀 구현해보고 싶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관객분들한테 인사를 부탁드릴 텐데, 연말이다 보니까 2020년 해오셨던 일에 대한 이야기와 내년에 대한 계획까지 함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 저는 이제 이 영화가 이제 완성된 거는 이제 전국 촬영자가 지금 5월쯤이긴 한데, 아직 사실 이 영화가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어요. 뭔가 마음적으로나 어떤
일적으로나. 그래서 뭔가 영화 개봉을 해야 좀 뭔가 좀 털어낼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2021년 이제 6월에 이제 이 영화 이제 극장 개봉을 이제 작게나마 하게 됐어요. 그래서 혹시나 이제 이 영화 보시고 조금 더 흥미가 가신다거나 그러신 분들은 개봉할 때 한번 더 봐주셨으면 좋겠고, 사실 오늘 이제 염혜란 배우님이랑 박시 배우님이 너무 오고 싶어 하셨는데 사정상 참석을 못 하게 됐어요. 그래서 좀 양해 부탁드리고 나중에 개봉할 때 이제 다 같이 배우들이 모여서 관객분들과 좀 더 많은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제가 이렇게 희주가 이런 식의 선택을 또 하고 또 연기도 그렇게 하면은 과연 관객들이 공감을 하면서 따라갈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좀 했었어요. 근데 이제 감독님께서는 어쨌든 자세한 지금 워딩이 다 생각이 안 나는데 아무튼 공감을 끌어내려고 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안 좋은 선택을 하고 되게 굉장히 미운 행동을 하지만 어쨌든 저도 계속 이제 현장에서 이런 의문과 과연 이게 완성이 됐을 때 관객들이 어떻게 봐주실까라는 굉장히 궁금함이 있거든요. 근데 또 오늘 어쨌든 관객과의 대화였지만 저희가 또 얘기를 많이 하고 사실 관객분들이 어떻게 보는지 너무 궁금해요. 그래서 뭐 어디서 뭐 좋은 얘기든 뭐 그렇지 않은 얘기들 이렇게 어딘가에 이제 써주시면 제가 SNS는 하진 않지만 비공개 아이디가 있거든요. 꼭 가서 확인해보고 이제 궁금합니다. 그래서 얘기 많이 해주시고 저 사실 지금 별다른 계획은 없어요. 6월에 이제 저희 개봉을 하거든요. 정식 개봉을 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 그걸 이제 잘 준비하는 게 저의 내년 올해 마지막 남은 목표 계획입니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어쨌든 이번에 개봉을 하니까 그때 또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상으로 빛과철 관객과제를 마치겠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인당 감독님하고 배우님 먼저 퇴장하시고 퇴장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